아, 요즘에 들어서 이 인터뷰 이 프로젝트를 보니까 결국은 이제 제 관심사 그리고 제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을 위주로 이렇게 주제를 잡게 되더라고요. 근데 그것 또한 지금 이 시기에 지금 제가 처해 있는 현실적인 상황들을 그대로 기록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막 다양한 질문들이나 다양한 주제를 잡지 않고 제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나는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또 어떤 인사이트를 생각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으로 되게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걸 굳이 지양하거나 뭐 이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영상의 주제를 잡고 또 찍고 있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외장하드에 관련해가지고 이어지는 얘기들을 좀 할 것 같고 오늘이야말로 이제 본격적인 어떤 그런 저 외장하드와 이제 저의 어떤 일적인 거에 대한 정확한 얘기들과 그걸 통한 이제 저의 감정들을 오늘 속 시원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영상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영상 제목은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첫 번째 질문. 최근 부러움을 느낀 적이 있나요? 제가 이제 외장하드가 고장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되어 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거를 외장하드가 그냥 뭐 살짝 옮기다가 뭐가 잘못돼 가지고 완전히 뻥 났는데 복구하는 그 회사에 제가 막 알아보니까 비용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. 제 외장하드가 8테라, 16테라인데 보통은 그렇게 안 쓰시죠. 1테라짜리를 들고 계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영상을 하고 또 개인 작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몇 년간 정도는 작업한 것들을 좀 모아놓는 편이에요. 그래서 그게 들어있는 하드였고 그 클라우드로 좀 넘어가려고 했는데 클라우드가 저렇게 많은 그 용량을 또 제가 구매를 하려면 매월 나가야 되는 지출해야 되는 돈이 꽤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은 저걸로 하자 해가지고 구입한 거였고 뭐 레이드나 뭐 이런 거 설정을 안 하고 써가지고 한번 잘못되니까 그냥 저렇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어쨌든 복구를 해보려고 했으나 이제 복구가 이제 비용이 일단 만만치 않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저게 좀 고가의 하드다 보니까 이렇게 해체하는 비용도 더 들고 해체한다고 해서 저걸 또 복구를 했을 때 완벽하게 복구를 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. 용량이 크면 클수록.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복구를 한다 해도 제가 거의 16테라가 거의 다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16테라의 하드가 필요한데 그걸 또 이제 장만하는 것도 또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고 해서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뭐 하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그냥 놔두기로 했습니다. 네. 그러고 나서 이제 저 안에서 내가 꼭 다시 살려야 될 것들은 뭔가 다시 찾을 수 있는 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저 안에서 꼭 내가 살려내고 싶은 건 두 가지더라고요. 하나는 이제 제 사진들, 그냥 개인적인 핸드폰 사진들, 아이 사진도 있고 제 과거의 여행 사진도 있는 그 사진들을 꼭 살리고 싶었고 또 하나는 제 작업물들인데 작업하던 것들보다는 다행히 지금 제가 작업 들어가 있는 프로젝트는 없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없는데 이제 제가 작업했던 포트폴리오들을 꼭 살리고 싶었어요. 근데 웬만한 제 작업들은 다 납품을 했던 작업들이고 아니면 제 개인 유튜브 작업인데 그건 또 업로드가 돼 있잖아요. 그러니까 중간 작업물은 없어도 완성된 결과물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더라고요. 그래야 제가 어떤 일을 해왔던 사람인지 포트폴리오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얘기가 길었지만 어쨌든 그 포트폴리오를 제가 다시 찾으려면
유튜브를 다시 뒤져가지고 제가 납품했던 것들을 그 기관들, 그 회사들의 홈페이지, 유튜브 채널 들어가지고 제가 그 주소들을 다 복사해 놓든지, 아니면 그 회사 들어가서 그 파일들을 달라고 하든지, 둘 중에 하나였어요. 제가 이제 제일 작업을 많이 했던 기관이 있는데, 제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거든요. 일단은 거기 작업들은 제가 웬만큼 그 안에 모아져 있는 걸 알기 때문에, 다행히도 거기 이제 아직도 계시는 제 동료분에게 이제 연락을 해서 그 영상들을 좀 다시 받을 수 있는지 여차저차 사정을 설명했더니 가능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. 그래서 일단은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자. 네, 그렇게 말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만나서 얘기를 또 구체적으로 해야 또 상황도 알고 그게 가능한지 아닌지도 좀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 부탁도 할 겸 해가지고 만나게 됐어요. 제가 옛날 제가 다니던 그 회사 앞으로 이제 가기로 했는데, 이제부터 이제 부러움에 대한 얘기가 시작되는 겁니다. 앞에 좀 서론이 길었지만 익숙한 곳이었어요. 익숙한 곳으로 가가지고 갔는데 뭔가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그 느낌이 있었어요. 많이 변했더라고요. 뭐 간판도 변하고 1층 로비도 제가 알던 곳과 비슷한데 많이 달라졌고, 바뀐 게 많더라고요. 좋아졌죠. 뭐 주차장 들어가는 것도 막 무인으로 이렇게 정산하는 것도 생기고, 막 세련돼진 것 같기도 하고, 그리고 그 동네 주변도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제가 알던 풍경과는 좀 사뭇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. 그 앞에 이제 좀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이제 서서 보고 있는데, 좀 뭔가 마음속에 그 부러움이랄까요, 뭐랄까, 몽글몽글하게 뭔가 그 느껴지는 그 싱숭생숭함이 있었어요. 뭔가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기분이었어요. 싱숭생숭하다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. 회사 처음 갈 때, 혹은 뭐 면접 보러 갈 때라든지, 막 그럴 때 느끼는 긴장감 플러스 두근거림 플러스 설렘 플러스 뭔가 두려움, 떨림, 뭐 약간 그런 기분이었어요. 그런 복잡한 감정들이 순간적으로 들더라고요. 저는 그거를 뭐 한편으로는 부럽다, 부러움이라고 좀 느낄 수도 있겠다,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가장 최근에 느꼈던 부러움은 그 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. 그럴 땐 어떻게 하는 편인가요?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, 이제 살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오잖아요. 어떤 부러움이랄지, 어떤 뭐 두려움이랄지, 설렘이랄지, 긴장이랄지, 주로 이렇게 좀 부정적인 감정들이지만 어쨌든 그런 감정들이 훅 들어올 때가 있죠. 그럴 때 어떻게 하나를 제가 이제 생각해 봤을 때, 저는 사실 그 전에는 좀 그 감정도 숨기는 편이었어요. 아니야, 이렇게 내려놓고 감추고 그 감정들을 애써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편이었는데,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좀 부질없다는 생각을 했어요. 결국은 그 감정들이 튀어 올라오더라고요. 네, 다른 방식으로. 그래서 저는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, 그 감정들이 이게 불쑥 생길 때 그냥 그 감정들 자체를 들여다봐요.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싱숭생숭한 마음이 든다. 그러면 굳이 그 감정이 왜 들었는지를 생각하진 않아요. 그냥 내가 지금 싱숭생숭하다, 마음이 두근두근하네, 뭔가 긴장되네, 이런 그 감정 그 자체를 그냥 바라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사람이 어떤 생각을 이렇게 골똘히 하잖아요. 그러면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 생각을 골똘히 하게 되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뭐 1시간 2시간 내내 그 감정을 생각한다고 해서 그 감정에 막 몰입되진 않는단 말이죠. 자연스러운 현상이죠. 생각하다 보면 다른 생각도 들고 눈에 또 다른 게 들어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, 뭐 그런 거죠. 저도 그 회사 앞에 서가지고 마음이 싱숭생숭하다, 뭔가 부러운 마음이 든다, 뭔가 또 오랜만에 옛 동료를 보려니까 긴장된다, 막 이 생각을 하고 있어도 근데 저 차는 왜 저렇게 빨리 가지? 사람들이 점심 먹으러 많이 나왔네, 이렇게 곁다리로 샌단 말이죠, 생각이.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생각만 하는 거예요. 대신 그 감정을
골똘히 들여다보고 이유나 원인을 찾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그걸 입 밖으로 꺼내려고도 하지 않아요. 사람이 생각은 진짜 지속적으로 하긴 어려워도 말은 진짜 오래 할 수 있거든요. 뭐 예를 들어서 부러움에 대한 말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누가 멈추기 전까지 혹은 내가 지치기 전까지는 계속 1시간이건 2시간이건 그 말을 할 수 있어요. 근데 생각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. 그러니까 저는 그 부러움이란 감정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계속 갖고 있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인 거죠. 저한테는 두렵고 긴장되고 어떻게 보면 부러운 것도 사실은 시기하는 마음 같은 거잖아요. 아, 내가 갖고 싶었던 것들 내가 못 가졌네 하는 그런 아주 부정적인 쪽의 그런 감정들을 버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그런 감정들을 빨리 청산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러움이란 감정을 없애버리고 싶었고 내 마음속에서 정리하고 싶어서 오히려 반대로 그걸 숨겨놓는 게 아니고 그걸 제가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죠. 부럽다. 나는 지금 부러운 상태다. 나는 지금 긴장됐다. 두렵다. 신경이 쓰인다. 이거를 계속 생각한 거예요. 근데 그러다 보면 솔직히 한 2, 3분도 생각 안 해요. 2, 3분도 생각 안 하는데 그 감정은 쓱 휘발되죠. 그러다 다른 게 보이고 저 자동차 예쁜데? 저 사람 신발이 예쁜데? 하다가 아차차 나 지금 부러워하고 있는 중이었지. 아, 부럽다 하면 처음에는 2, 3분 됐던 게 이제 한 1, 2분으로 줄고 그러다 30초, 10초 나중엔 이제 그걸 들여다보려고 해도 그 감정 자체가 이제 관심이 안 가져지는 감정이 되더라고요. 빨리 휘발시키는 과정을 그냥 바로 들여다보는 거죠. 다만 조건은 말하지 않는다. 아, 나는 지금 부럽다 라고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다. 그리고 그 생각을 이제 원인과 근거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. 그러면 좀 휘발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. 저는 그렇게 이제 부러움이라는 감정이 생길 땐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. 부러움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? 저는 방금도 얘기했지만 부러움이라는 감정 자체가 저한테는 이제 저 개인적인 얘기죠. 저한테는 좀 감정이 소모되는 그런 거예요. 그런 감정이죠. 소모되는 감정.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고 있고 그걸 가슴속에 이제 존재하게 하고 있으면 좀 진이 빠진달까 에너지를 계속 들이고 있게 되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서 백그라운드에서 어떤 작업을 계속 돌리고 있는데 수면 위로 올라오진 않는 그런 작업이죠. CPU를 계속 잡아먹고 있는 느낌이에요. 나는 100% CPU가 있는데 뒤에 부러움이란 감정을 계속 틀어놓으면 처음엔 10%, 20%, 30% 하다가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면서 이게 수면 위로 올라와가지고 아, 난 지금 부럽구나. 내가 지금 이렇게 과열되고 있는 건 그것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도 못하게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소모되면서 점유율만 높여가다가 나중에는 과열되는 거죠. 그러다가 여유가 이제 CPU 여유가 뭐 한 20, 30%밖에 안 남았을 때 그거에 넘치는 어떤 감정들이 확 들어오면 그게 과부하가 걸려서 오류가 나는 거죠. 행동에 막 짜증이 난다거나 화가 난다거나 갑자기 급발진한다거나. 근데 이유는 그 뒤에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돌고 있던 어떤 부러움이란 그런 감정,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 돌고 있어서 그렇다. 그렇기 때문에 그 백그라운드에서 악성 프로그램처럼 그렇게 계속 돌고 있던 멀웨어를 빨리 감지해내고 그걸 빨리 털어내야 내 CPU가 아주 쾌적하게 여유 공간이 생기면서 돌아간다.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앞선 방법들을 저는 쓰는 건데 저의 경우에는 좀 그렇게 제 어떤 감정들, 제 에너지들을 계속 소모하는 그런 감정이라고 생각해요. 어떤 분들에게는 좀 그 부러움이란 감정이 어떻게 보면 좀 뭐 원동력이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. 안 그러신 분들이 조금 더 많을 것 같다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. 그 제가 얼마 전에 쓴 글이 있는데 부러움이란 거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갖지 못한 거에 대한 감정이죠. 제가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한 걸 생각했을 때 부러움이 드는데
사실 내가 갖지 못한 거가 부럽다는 건 내가 가질 수 있었는데 하는 어떤 그런 가정법에 의해서 마치 내가 가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, 그리고 그걸 뭐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는 어떤 감정이라고 생각했어요. 마치 그 감정이 내가 가졌던 걸 뺏긴 것 같은 느낌과 비슷하더라고요. 근데 실상 그걸 정말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지지 못한 건 사실 내게 아니고 가져본 적이 없으니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. 근데 그런 감정이 든다는 건 사실 허구죠. 가짜 감정인 거죠. 그 가짜 감정에 매몰돼 가지고 벌어지는 그 안 좋은 일들은 실제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가짜 감정에 매몰돼서 실제로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면 그건 진짜로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그래서 그런 없는 감정에 매몰되지 말자. 내가 갖지 못했던 건 내가 가지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잃어버린 게 아니다. 내가 가지지 못한 건 잃는 게 아니다.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. 이 문장이 제 이 부러움에 대한 어떤 감정을 가장 함축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아요. 사실 어떤 걸 가지지 못했다. 내가 이 회사를 어느 시점에서 퇴사했다. 그 이후로 이 회사는 어떤 발전을 이루어서 뭐 간판도 바뀌었고 로비도 뭐 공사를 했고 그래서 좋아졌다. 나는 그 과정에서 벗어나서 나는 그거 가지지 못했다. 는 게 사실은 회사를 내가 나와서 그걸 가지지 않음으로써 내가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있잖아요. 어떤 기회비용이죠. 그러니까 퇴사를 해서 저는 이런저런 경험들을 많이 했고, 그리고 또 일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볼 수 있었죠. 다양한 경험들을 했고, 또 가장 좋았던 거는 막 출퇴근에 얽매여 가지고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막 7시에 일어나고 막 집에 오면은 막 8시 9시고 씻고 자기 바쁘고 너무 피곤하고 막 그런 과정들을 겪었을 때 저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던 거죠. 어떻게 보면 그거 훨씬 저한테는 좋았던 거고, 근데 이미 가진 거라 저는 이미 제 주머니에 들어왔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았어요. 근데 하지만 돌이켜서 잘 생각해 보면 저는 그 사람들이, 그러니까 회사를 퇴직하지 않았던, 회사를 나오지 않았던 제 동료가 가지지 못한 걸 가진 거죠. 그랬기 때문에 반대로 제 동료가 저한테 야 나는 너처럼 뭐 늦잠도 못 자고 그랬어 이러면 그 대신 이렇게 회사 좋아지는 거 봤잖아. 그 대신 이렇게 회사에서 입지를 잘 갖췄잖아. 이렇게 얘기하겠죠. 반대로 얘기하면 와 회사 진짜 좋아졌다 부럽다 이러면 대신 너는 회사 나가가지고 늦잠도 많이 자고 했잖아. 저는 이런 얘기를 듣겠죠. 그러니까 내가 갖지 못했던 걸로 인해서 저는 가진 게 있고 사실은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던 거라고 생각하는 거가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거라고 해서 소홀하지 않고 내가 못 가진 거라고 해서 크게 보지 않고 그걸 정말 꼼꼼히 잘 따져봐야 되는 것 같아요. 사람이 저 같은 경우는 자꾸 제가 가진 거에 대해서 좀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못 가진 것만 크게 보이고 막 이러는데 그럴 때마다 좀 제가 다 가졌던 것들을 좀 되새겨보고 제가 가졌던 것들을 좀 다시금 좀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래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. 오늘은 좀 부러움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. 그래서 어쨌든 외장하드에 없었던 그 영상들 중에 그 예전 회사 유튜브를 들어가니까 제가 만들었던 영상들이 쭈르륵 올라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좀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요걸로 좀 체크해보고 저도 이제 이 안에 어떤 리스트가 들어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리스트를 좀 꼼꼼히 생각해서 한 번 더 물어보기로 했습니다. 네. 어떤 분들은 또 저를 보면서 약간 부러움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개인 사업자 내고 영상 만드는 게 사실은 일감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쉽진 않거든요.
그럼에도 좀 꾸준히 일할 수 있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봤던 프로젝트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셨던 분들은 제가 또 부러울 수도 있죠. 저 같은 경우는 또 어떤 분들이 부러울 수도 있고 그러나 오늘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그런 어떤 부러움의 감정 그리고 내가 갖지 못했던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잃어버리지도 않았는데 잃어버렸다는 그런 감정들을 좀 오히려 들여다보고 그걸 좀 휘발시키고 없애버려서 좀 긍정적인 나 그리고 여유가 넘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오늘 하루를 살아보고 또 이런 프로젝트도 또 해보고 그러려고 합니다. 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. 덥습니다. 날이 많이 덥고 또 매미 소리도 이제 들리기 시작했는데 비가 간간히 내리기도 하지만 여전히 덥고 힘듭니다. 네. 에어컨만 계속 쐬기도 너무 어려운 날씨고 그렇다고 계속 덥게만 있기도 너무 힘든 날씨예요. 건강 잘 챙기시기를 제가 기도하고 또 무탈하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영상 마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